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했을 때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걸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좀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 체감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은 확실히 이제 그런 내년에 또 빅 이벤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사람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많이 문의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올라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좀 궁금하고. 근데 이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제가 맞추면 그냥 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저는 그냥 현명하게 말하죠. 듣고 싶은 거야. 집값은 평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오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버틸 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지, 뭐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맞아요. 제가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전형적인 사기꾼이 될 수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좀 안타까운 사연 같은 거 없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 제가 네. 2년 전에 한 분이 있었어요. 최근은 아니고 네. 그때 당시 그 중랑구 거기 면목동에 보면 네. 그 면목동에 보면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4년에서 5년 된 정도 아파트가 있었는데 30평대를 투자를 고민하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실제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가격이 한 7억 3천 정도 기억하거든요. 30평대가? 네. 정말 쌌어요. 신축이네? 5년 안쪽이니까요. 이거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분들도 투자금이 좀 부족했었고, 첫 투자기 때문에 영끌을 해야 됐고, 본인이 타던 차까지 팔았어야 됐어요. 무리인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BMW를 타고 계셨는데, 네. 아니 아파트도 없는데 무슨 BMW냐 파셔라. 그래서 이거 팔아서라도 돈을 많이 해서 이걸 먼저 사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깎아주면 살 수 있다. 라고 딜을 하던 찰나에 보고 다음날 이제 막 이거 안 된다 그냥 지금 사라 했다가 고민하던 찰나에 누가 그날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정확히 1년 만에 1억이 뛰었고 지금 2억이 뛰었더라고요. 지금 9억 얼마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그걸 제 네이버 부동산에 관심 매물로 항상 그걸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 지금은 얼마가 봤더니 9억 5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께서 그걸 사셨더라면 지금 시세 차익을 최소 2억 이상은 가져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연락 왔던 게 이제 경기권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순간의 고민이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때만 결정했었어도 딱 그 상승세에 딱 타서 어느 정도 자기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순간의 고민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집이니까 그렇게 사놓으면 정말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그 동네 주변에 그런 새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왠지 가격이 그렇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렇게 팍 오를 거란 생각을 안 어렵지.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또 좀 가겠지. 좀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세를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전세금을 한 1억 정도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근데 요즘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1억을 정말 너무 쉽게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만 내면 15에서 16만 원만 내면 내가 전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직자도 요즘 대출이 돼요. 그래서 요즘 원룸 전세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전세가 되고 그런 공시생들, 무직자들도 다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전세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여자인 친구분이었는데 그냥 눈을 낮춰서 1억 중에 어머니한테 1000만 원만 지원해달라 해서 1억 1000짜리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여기서 우리 2년만 전세 버티자. 1억을 지방에다가 갭이든 뭐든 이걸로 그냥 아파트를 사라.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저는 해줬어요. 대박이다. 만약에 너가 1억 대출을 받고 1억을 전세금을 넣으면 2억짜리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넌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날 수 있어. 그냥 부모님한테 말해서 1억을 평택으로 가자, 나랑. 제가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 확신이 안 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약간 내 스타일인데. 어머니, 저희 친구 지금 나이도 30이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할 때 자산도 없는데
이게 나중에 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자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집값이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나중에는 봤을 땐 이게 자산이 된다. 제발 사셔야 됩니다. 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그 친구도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게 생각하고 고민하겠대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대요.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무슨 댓글들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반대한 거야. 금리 올라가야 한다. 반대. 이제 너무 곧 너네들 다 몰락할 것이다. 막 이런 그럴 댓글들을 수밖에 여러 없어. 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네. 이거 뭐야? 하니까 오빠 곧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오빠 난 투기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 정색을 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투기를 하랬니? 투자를 하랬지? 이게 왜 투기냐? 그러면서 나는 무서워서 투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제가 그때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그걸 해서 이득이 뭐니?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근데 결국 그 친구는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좀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지금 서울의 집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올해 이제 지방 신도시 쪽에 그 분양권을 하나 투자를 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첫 주택이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가 진짜 네네네. 좋은데. 그때 계약서에 딱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이어도 내가 살진 않겠지만 살면서 대한민국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록 네가 살지는 않더라도 내가 집이 있다는 것과 없는 거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사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꼭 내가 살 집만 내 집 마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 하면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는 진짜로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간 좀 밑에 있지만 그 호재를 보면서 교통을 보면서 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야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난 언제 서울에 집 사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직은 좀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난 집을 사야겠다고 매매만 고집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은 실제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만 고집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은 해요. 어찌됐건 집이 있다는데.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천드리는 게 너무 진짜 무리를 해서 이 영끌 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진짜 영혼을 정말 장난 팔아서 아닌 가져온 분들 분들이 있죠. 있어요. 막 카드 대출까지 다 네, 땡겨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땐 내가 생활이 정말 되지 않을. 이 영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영끌은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숨통은 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영끌 하랬더니 진짜 지옥까지 가서 내 영혼을 담보로 맡기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연끌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끌어오나요?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안 되죠. 정부에서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정말로 저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생활비가 안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가족들한테 이제 손을 벌리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달라 하고. 그럼 또 이거 전 그래요. 아니 자식 다 키워놨더니 부모님 또 이것까지 지원해주면 이거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상급지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밑에 2급지여도 거기서 또 상급지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 수준 내에서 가능한 걸 해야지 누군가한테 손 벌려서까지 하면 그건 서로 피곤해진다. 그게 진짜 투기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그분들이 욕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이나 저가 되는 거죠. 너 말 믿고 했더니 왜 떨어지냐. 이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네. 저는 그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디였다? 답심리에 아파트를 사시는데 네. 그분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방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선생님이셨는데 네. 전세가 7억 5천에서 8억이 맞춰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는 들어온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전세가 안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투자금이 2억 5천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전세가 7억 5천이 안 맞춰지니까 막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야.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맞춰지냐? 왜 안 맞춰지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제가 그때 아는 제 정말 친한 후배가 공인중개사인데 그 친구가 중개하던 거였어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요? 그분도 이제 똥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영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7억, 2억 5천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왔는데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 말을 믿고 2억 5천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지 생각하고 질러버린 거죠. 부동산이 항상 그러잖아요. 전세 한 7억 5천이 맞춰지니까 2억 5천이면 돼요 라고 했다가 그 말만 믿고 갔다가 안 돼버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한 달 정도 놔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어차피 나중에 갚겠다. 가족한테 전화해보고 해서 결국 어디서 5천을 또 끌어와가지고 겨우 전세 7억으로 맞춰서 3억으로 해서 막 계약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그분이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잠 못 자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게 2억 5천짜리 집이 10억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압박감 때문에 이거 계약을 파기 한 해 만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매도인 측에 또 사정을 얘기해 보니까 매도인 측은 또 안 그 돈을 됐죠. 가지고 딴 데 일했어. 그렇지, 다 안 돼. 그렇게. 이게 연쇄작용으로 다 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아는 제 지인 한 분이 동탄에 집을 샀어요. 저기 이제 더샵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 근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자금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1억 정도를 시세를 싸게 전세를 내줘서 맞췄어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한 2주 동안 계속 전화 왔어요. 왜 안 맞춰지죠? 왜 안 맞춰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투자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돈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투자를 할 때 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 스트레스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럼 임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전세 월세를 이제 알아볼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월세 대출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또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흔히 말하는 깡통 빌라, 뭐 깡통 오피스텔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말을 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가 20대, 30대 분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의 직장이 어디 몰려있냐면 강남역 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호선을 되게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면 2호선에서 자취를 많이 하는 쪽이 어디냐면 우리가 서초구나 강남에서 자취를 할 수 없잖아요. 관악. 이제 관악구 많이 몰려요. 원래 예전에는 사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당이 비싸지니까 왼쪽에 점점점. 낙성대 서울대로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요즘 낙성대랑 서울대 가보면 이렇게 비싸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또 밀립니다. 그렇죠. 봉천, 신림, 신대방으로 밀려요. 근데 여기도 이제 비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년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비싸? 1억 3천으로 집을 봤는데 집이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작아요. 절반만해요. 여기 어떻게 살아? 하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밀립니다. 왼쪽으로 밀리면 간 데가 어디냐? 2호선의 신정내거리 까치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뭐가 많냐면 빌라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빌라에 가는 순간 내 보증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즘 깡통 전세라고 하죠. 전세를 맞추고 빌라의 가격을 뻥튀기 시킨 다음에 매수하라고 어디서 하나 떠오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켜버리면 집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맞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의 신용이 어떻게 된지도 몰라. 나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압류가 걸려.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는 사례가 강서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0건 중 8건이 강서구라고 할 정도로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고객님, 우리 돈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집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내 눈은 이상한 적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을 해라. 우리가 전세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들어간 게 아니다. 정부에서 이 상품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초년생들 돈 모으기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모아라라고 해서 나온 상품 아닙니까? 힘들지만 모아세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더 큰 발판을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더 집이 좋아질 생각을 하면 우린 평생 전세밖에 안 삽니다. 그렇지. 더 좋은 집 갈려 있다가 내 보증 다 떼어서 인생이 시작도 하기도 전부터 구렁텅이로 가면 안 됩니다. 제발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그 돈 아껴서 2년만 모으면 2천에서 3천이 모입니다. 그 돈으로 제발 공부해서 아파트를 못 사면 경매라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빌라나 원룸 살 때 그런 사기 사례를 꼭 보고 나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뭐든지 이 가격에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콤한 꿀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부동산은 돈에 맞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싼 값에 좋은 집이 나온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나한테 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안 오죠. 아, 근데 네. 이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요. 진짜. 고민, 항상 경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건 결국 발품을 팔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모르면 공인중개업자들한테 항상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요즘은 유튜브에 진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답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죠.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게 공부나 확인의 대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아예. 왜냐면 저도 이제 현장 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 20대 친구들. 왜냐면 지역 분석하다 보면 전국 20대들 전국에서 인구가 서울로 다 이제 오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좀 더 주민에서 보면은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 관악구로 제일 많이 가. 관악구더라고요. 네. 왜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의 20대들이 서울로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고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관악구였는데 거기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런 대출처럼 옛날 전세 대출에서 아파트 전세값 올라가듯이 빌라 전세도 청년들이 찾는 그 유형의 주택에 맞는 전세금 대출을 풀어주니까 거기 전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악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매매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를 얻을 때 그 공인중개사분 해주신 분 말고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전화를 해서 교차 체크를 하라는 거죠? 빌라를 매수할 것처럼 해서 이 빌라, 이런 빌라들 매수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그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 2천인데 내가 들어가는 전세가 1억 4천이다. 아닌 거야, 그건. 근데 너무 좋아, 이 집이. 아닌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아까 러셀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전세가 1억 5천에 있으니까 1억 4천에 있으니까 1억 5천에 해갖고 매수자 구해갖고 매수자 떠다가 그냥 팔거든. 그럼 그 매수자도 힘들어.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빌라 10개씩 사요. 이거 하니까, 옆에서. 근데 네. 특히나 20대 초반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또 왠지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내가 믿을 사람은 부동산 사장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다 믿게 되고 따로 알아볼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발품을 좀 파는 게 좋은 게 맞아. 이 부동산도 가고 저 부동산도 그래, 가고 그래야겠네요.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말이 좀 다르지? 그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머지 분들 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중의 의견을 좀 듣는 게 좀 더 옳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조금 더 믿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거를 단지 나랑은 거리가 멀어, 어려워라는 이유로 안 해버리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게 다 감이 오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왜?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로 그거죠. 뭐 2천만 원 모아는 거 잃으면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출받는 1억까지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진짜 직장인들이 한 5년에서 6년은 정말 순수하게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30대지만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에 너무 쓴맛을 처음부터 맛을 보니까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막 집도 보여주고 막 신경 써줬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좀 경험이 있는 선배나 주변 분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같이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또 생각될 러셀님이 것 같아요. 해주신 역할이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좀 믿을만한. 저는 제가 저도 업자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해요. 고객님, 저는 고객님한테 업자스럽게 말을 하고 싶진 않다. 그냥 현실을 빨리 알려드리고 하셔라. 그리고 너 아까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니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 유튜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부탁인데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그냥 좀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약간 좀 그게 있잖아요.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해요. 맞아요. 눈치 보이고 맞아.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라고 하는데 맞아.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내가 돈을 주는데 왜 내가 돈을 근데 왜 주는데 그러지, 눈치를 우리?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있었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왜냐면 영상을 지금 보시는 20대, 30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돈,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맞아요. 뭐 월세처럼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모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생각했을 때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우리 엄마의 돈이라 생각하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네. 맞아. 못하는 건 없는 거야. 네, 정말요. 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해야 돼. 한 번은 어렵죠. 근데 두 번은 쉬워요.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두 번 쉽다고 봐요. 아. 맞습니다.